사고 현장에 1분 1초라도 빨리 출동해서 인명을 구하고 현장을 수습하는 분들, 바로 119 구조대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119 대원만큼이나 빨리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신을 수습, 운구하는 업체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19 무전 교신 내용을 24시간 불법 도청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들로 인한 피해는 단지 여기서 그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법 도청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 뒤 창가 쪽에는 무전기와 휴대전화가 보이는데요. 잠시 뒤 이 무전기와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온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119 상황실에서 관할 안전센터로 보내는 무전 내용이 실시간으로 들린 겁니다. 이 같은 119 지령이 소방안전센터가 아닌 다세대 주택, 가정집안에서 들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15년도 2월 달부터 이제 감청이 현재까지 이루어졌고요. 약 1,000구에서 1,100여 구의 그 시신을 선점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감청을 통해서 시신을 선점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렇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장내 지도사 조모 씨 등 일당은 모두 8명. 이들은 집안에 무전기와 안테나를 설치하고 119 무선 주파수를 찾아낸 뒤 출동 지령을 24시간 엿듣고 있었는데요.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는 119 무전 가운데 이들이 주목한 건 바로 심정지, 변사 사건 등 사망사고와 관련된 무전이었습니다. 실제 무전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갑자기 쓰러졌다는데 이거 CPR 치면 됩니다. 아파트로 가서 그 자살시도 용의 탑재 지원하기 바랍니다. 도청을 하다 이렇게 사망사고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이다 싶으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밀동 보면 진시장 밑에 쭉 농사촌 널로 계속 가버렸습니다. 이 같은 119 도청 덕에 경쟁업체보다 늘 먼저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일당은 시신을 수습한 뒤 유족으로부터 시신 운반비와 장례비 등을 챙겼습니다. 불법 도청팀, 현장 출동팀, 그리고 장례 진행팀까지 3개 팀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일당은 3년여 동안 무려 1,000구가 넘는 시신을 이른바 선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례업체 대표라든지 장례 지도사 이런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그 장례를 따내면은 건당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추가로 올렸던. 시신 운구에 10만 원, 장례식장 알선 150만 원, 여기에 일당이 직접 장례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수익이 더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신 운구를 해주고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장례 전체적인 걸 자기들이 해야만이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벌어들인 금액만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3개 팀이 8시간씩 무전을 엿들으며 24시간 공백 없는 도청 체계를 갖추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달에 한 번씩 도청 상황실을 옮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파가 잘 잡혀야 되는 그런 장소에 되기 때문에 베란다 쪽이라든지 창문의 인접한 그런 장소를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존재가 이미 지역 장의업계에선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방송량의 그룹들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팀들이 있고 정말 조직이라 그러겠네요. 도청 조직이 시신 운구뿐만 아니라 장례식까지 선점하면서 일반 장의업자들과 이런 마찰을 빚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돌아가신 분 우리 친척에 그 사람들은 감청을 해갖고 미리 현장에 와가 있고 제가 이제 늦게 가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친척이니까 내가 당연히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 자기네들은 그게 먼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유족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청을 해도 업체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수익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돈이 없이 타짜 처치를 하고 수익을 입힌 값이 한 500 정도 되는데 상도를 안 쓰시게 되면은 이 비용으로 당연히 치러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 일당에게 장례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의 몫이었습니다. 비싼 비용을 치르며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비들이 막 원하는 대로 다 호응을 해주니까 장례비 전체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의 한 3배, 4배 정도를.
사실 119 무전이 뚫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119 무선 감청으로 시신을 선점해왔던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소방무전이 도청에 취약한 아날로그 방식인 것을 노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무전 도청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지역 소방안전본부 측은 119 무전 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했습니다. 암호화된 디지털로 바꾼 무전기는 도청을 시도하더라도 이렇게 잡음만 들린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무전기 테스트. 사슬 이송 업체에서 똑같은 무전기를 구입하더라도 암호화 키값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도청은 불가능합니다. 기상천외 한 불법 도청으로 부당 수익을 가로채온 일당들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